그날 한 일본 여성의 결혼식 후기가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스고이. 한국 남자와 결혼, 최고. 2천만 조회수를 넘긴 단 한 편의 후기. 그리고 그 순간 일본 젊은 세대는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한국식 웨딩 이건 그냥 다른 차원이다. 꽃으로 뒤덮인 홀, 영화 세트 같은 웨딩 포토, 신부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K- 조명과 K- 메이크업. 지금 한국의 웨딩 문화가 일본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왜 일본 여성들은 서울에서 결혼식하고 싶다고 외치는 걸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의 문이 열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 소통 문화의 사이다입니다. 저는 나카무라 아야코입니다. 도쿄의 한 일간지에서 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죠. 20년 가까이 트렌드를 취재해왔지만 이번처럼 충격적인 현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사무실에서 다음날 기사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SNS 모니터링을 하던 후배가 갑자기 제 책상으로 달려왔죠. 선배님, 이거 좀 보세요. SNS가 난리 났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습니다. 한 일본 여성의 결혼식 후기였죠.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1000만, 1500만, 2000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후기를 올린 사람은 어씨라는 평범한 일본 여성이었어요. 한국 남성과 결혼해 서울에서 식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 같았죠. 하지만 사진들은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즉시 부장에게 보고했어요. 부장님, 지금 일본 SNS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데 그래? 한 여성의 결혼식 후기가 2천만 조회수를 넘었어요. 하루도 안 돼서요. 부장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까지 모든 플랫폼에서 이 후기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댓글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뭐야? 일본에는 이런 결혼식장이 없어. 스고이. 정말 놀라워. 저는 기자 본능이 발동했어요. 이건 단순한 바이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흐름의 시작이었죠. 즉시 어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다행히 그녀는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올렸는데. 어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한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조회수가 또 올랐습니다. 2200만 회. 일본 인구의 6분의 1이 본 셈이었죠. SNS 알고리즘이 이 콘텐츠를 전 국민에게 밀어주고 있었어요. 이건 현상이 아니라 사건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0년 경력에 이런 속도감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눈사태 같았죠. 작은 눈덩이가 굴러내려 거대한 산사태가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후기가 일본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댓글들을 읽어내려갔죠. 부러움, 질투, 동경, 충격.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무언가에 굶주려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놓친 게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특집 기획을 제안했습니다. 부장은 즉시 승인했죠. 아야코, 이거 제대로 파봐. 우리 신문 일면 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사회 전체가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고 그 갈망이 한 여성의 결혼식 후기를 통해 폭발한 거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의 정체를 밝혀낼 시간이었어요.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어씨가 올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죠. 그리고 저는 멈췄어요. 아니,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결혼식장이라고? 화면 속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꽃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꽃으로 덮여 있었죠. 천장에서 내려오는 플라워 샹들리에, 버질로드 양옆으로 늘어선 꽃 기둥들. 마치 정원 속에 식장을 차린 것 같았어요. 저는 급하게 일본 내 유명 결혼식장 사진들을 검색했습니다. 비교해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비교가 안 됐어요. 일본 식장들은 절제되어 있었죠.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식장은 달랐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스케일 자체가 다르잖아. 후배에게 말했어요. 후배도 같은 표정이었죠. 선배님, 근데 신부 대기실 사진 보셨어요?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대기실마저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 위, 소파 뒤, 화장대 주변까지. 빈틈이 없었죠. 저는 도쿄 시내 웨딩 플래너를 만났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사토상, 이 사진 좀 보세요. 그녀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죠. 아야코 상,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랑은 다른 세계예요. 어떻게 다른데요? 일본은 미니멀을 추구하죠. 그때는 만족했어요. 하지만 이거 보니까 뭔가 아쉽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양의 차이가 아니라 개념의 차이였죠. 일본은 꽃을 장식으로 봤지만 한국은 꽃으로 공간 자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더 모았어요. 일본 평균 결혼식 꽃 장식 비용은 약 15만 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시의 후기를 보니 한국은 그 몇 배는 될 것 같았죠. 하지만 비용 문제가 아니었어요.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꽃장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일본 젊은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화려함에 대한 갈증이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시간 절제와 미니멀을 강요받았던 일본 젊은이들이 드디어 자신의 욕망을 마주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욕망이 한국식 웨딩 플라워를 통해 폭발한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조회수는 3천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댓글의 변화였죠. 처음엔 단순한 감탄이었어요. 와, 대박 예쁘다 같은 반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댓글 톤이 바뀌었죠. 부러움을 넘어 절박함으로 변해갔어요. 나도 한국에서 결혼식 올리고 싶어. 하와이는 이제 옛날이야. 서울로 가자. 완벽해. 진짜 완벽해. 저는 이 댓글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죠.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요코하마에 사는 미호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내년에 결혼 예정이라고 했죠. 미호상, 원래 어디서 올릴 계획이었어요? 하와이요. 우리 엄마 세대는 다 하와이에서 했거든요. 로맨틱하잖아요. 지금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마음이 흔들려요. 정말 많이. A상 후기를 보고 나서 약혼자한테 말했거든요. 한국도 알아보자고. 약혼자 반응은요? 처음엔 의아해했죠. 근데 사진 보더니 바로 찬성하더라고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대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죠. SNS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해시태그를 분석했어요. 한국 웨딩, 서울 결혼식, 한국 식장 같은 검색어들이 폭증하고 있었죠. 특히 재미있는 건 비교 게시물이었습니다. 누군가 하와이 웨딩과 한국 웨딩을 나란히 올려놨어요. 하와이 바다뷰 좋음. 사진 찍기 편함. 근데 식장은 평범. 한국 식장 자체가 작품. 꽃, 조명, 세팅 모든 게 완벽. 사진이 영화처럼 나옴. 이 게시물에 댓글이 5,000개 넘게 달렸어요. 저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죠.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진다. 이게 진짜 결혼식이지. 우리가 뭘 한 거야? 하와이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닌가? 저는 오싹했습니다. 수십 년간 일본인들의 로망이었던 하와이 웨딩이 단 며칠 만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웨딩 전문 잡지 편집장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다나카 편집장님, 이 현상 어떻게 보세요?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아야코 상, 솔직히 말하면 당황스러워요. 우리 잡지가 20년간 하와이 웨딩을 밀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어요. 실제로 문의가 들어오나요? 엄청나게요. 어제만 해도 광고주가 전화했어요. 한국 웨딩 특집 기획 안 하냐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사무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구글 트렌드를 확인했죠. 한국 결혼식이라는 검색어가 지난 한 주간 700% 증가했어요. 하와이 웨딩은 30% 하락했죠. 이건 전환점이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일본 웨딩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어씨의 후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사를 마감하면서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 그건 아마도 새로움에 대한 갈증이었을 겁니다. 똑같은 패턴,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진.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이 그 출구를 보여준 겁니다. 취재가 깊어질수록 핵심이 보였습니다. 꽃도 중요했지만 진짜 열광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사진이었죠. 어씨의 후기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사진 자체에 집중했어요. 구도, 조명, 색감, 표정. 하나하나 뜯어봤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진이 아니라 영화야. 각 컷마다 스토리가 있었어요. 신부가 창가에 서 있는 장면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죠. 역광을 받아 실루엣이 드러나고 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컷은 영화 포스터 같았어요. 일본식 웨딩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저희 결혼식 사진을 꺼내봤죠. 있는 그대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웃고 있는 모습, 케이크 자르는 모습, 부모님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전부 기록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식은 달랐어요. 연출이 있었죠. 감독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디에 서야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빛이 어떻게 들어와야 하는지.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시부야에서 웨딩 포토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야코, 나 요즘 매일 같은 질문 받아. 뭔데? 한국식으로 찍어줄 수 있냐는 거야. 친구는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근데 솔직히 못하겠더라. 기술이 아니라 마인드가 다른 거야. 우린 기록을 남기는 거고 한국은 작품을 만드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인스타그램을 뒤졌어요. 한국 웨딩 포토 해시태그를 검색했죠. 수만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보는데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정원에서 찍은 사진. 신부 혼자 나무 아래 서 있는데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신부의 얼굴은 반쯤 그늘에 가려져 있었죠. 신비로웠습니다. 실내 스튜디오 사진. 대형 창문을 배경으로 신랑 신부가 서 있었어요. 실루엣만 보이는 구도였죠. 하지만 손을 잡은 모습만으로도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야외 촬영 사진. 숲속길을 걷는 커플이었어요. 신부가 웃으며 뒤돌아보고 신랑이 따라가는 순간을 포착했죠. 자연스러웠지만 완벽했습니다. 저는 20대 여성 독자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들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었죠. 여러분, 한국식 웨딩 포토 어떻게 생각해요?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다음 달에 한국 가요. 웨딩 촬영하러요. 정말요? 네. 약혼자랑 결정했어요. 결혼식은 일본에서 하지만 사진은 한국에서 찍기로요. 다른 참석자들이 부러워했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얼마나 들어요? 어떤 스튜디오예요? 예약 어떻게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웨딩 스튜디오에 문의한 건수가 지난달 대비 500% 증가했어요. 예약도 폭주하고 있었죠. 기사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영화 같은 사진을 원하는 걸까? 아마도 현실을 넘어서고 싶은 욕망 때문일 거예요. 평범한 커플도 그날만큼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죠. 한국은 그 욕망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일본 젊은이들은 그 메시지에 열광했죠.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부장이 제 책상으로 왔어요.
아야코, 마이니치 신문 봤어? 아니요, 왜요? 한국 웨딩 특집 일면에 실었어. 경쟁사가 먼저 움직였어. 저는 급하게 마이니치 신문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대문짝만 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식 웨딩, 일본 젊은이들을 사로잡다. 기사를 읽었어요. 꼼꼼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전통 결혼 문화와 한국식의 차이점, 비용 비교, 트렌드 변화까지. 체계적이었죠.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해. 저는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경쟁사보다 나은 기사를 써야 했죠. 그날 오후, 도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문화 트렌드 전문가였어요. 교수님, 왜 일본 젊은이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본 결혼 문화는 형식에 갇혀 있었어요. 정해진 틀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식은 자유로워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과감하게 표현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 결혼식은 격식을 중시합니다. 하객들을 대접하는 게 목적이죠. 하지만 한국식은 주인공이 신랑 신부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무대인 거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핵심을 짚은 말이었어요. 저녁에 요미우리 신문 기자와 만났습니다. 동기였죠. 나도 이 주제로 기사 준비 중이야. 나도. 완전 뜨거운 감자잖아. 근데 아야코, 진짜 궁금한 게 있어. 한국 웨딩 업계는 어떻게 이렇게 발전한 거야? 저도 궁금했어요. 자료를 찾아봤죠.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웨딩 산업에 투자했더군요. 드라마, 영화 제작 기술이 웨딩 업계로 넘어왔어요. 촬영 감독들이 웨딩 포토그래퍼가 됐죠. 다음 날 아침, 아사히 신문도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도쿄신문, 니혼케이자이 신문까지. 주요 언론사가 모두 움직였어요. 저는 각 신문의 논조를 분석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죠. 모두 한국식 웨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비판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후에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이 왔어요. 나카무라 기자님, 한국 웨딩 트렌드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갔죠. 진행자가 물었어요. 일본 결혼식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차원이 다릅니다. 일본은 의식을 치르는 거라면 한국은 경험을 만드는 거예요. 하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신랑 신부에게 평생 기억될 순간을 선물하죠. 비용은 어떤가요? 한국이 더 비쌀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 젊은이들은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게 다르거든요. 방송이 끝나고 문자가 폭주했어요. 지인들, 독자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모두 한국 웨딩에 대해 물어봤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건 언론이 만든 현상이 아니었어요. 언론이 따라가는 현상이었죠. 사회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생각했어요. 언론의 역할은 뭘까? 단순히 현상을 보도하는 걸까? 아니면 방향을 제시하는 걸까? 어쩌면 둘 다였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 언론 전체가 한국식 웨딩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에 집중했어요. 감정이 아닌 숫자로 이 현상을 증명하고 싶었죠.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한국 웨딩 포토. 결과가 나왔어요. 게시물 5만 건. 일주일 전만 해도 3천 건이었는데요. 이게 맞아?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5만 건이 넘었죠. 하루에 거의 7천 건씩 증가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 게시물들을 샘플링했어요. 100개를 무작위로 골랐죠. 그리고 분석했습니다. 70%가 일본인 계정이었어요. 나머지는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였죠. 댓글을 봤습니다. 대부분 일본어였어요. 저도 이렇게 찍고 싶어요. 예약 방법 알려주세요. 비용이 궁금해요.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수요였죠. 구글 트렌드를 확인했어요. 한국 결혼식이라는 검색어는 지난 한 달간 1200% 증가했습니다. 그래프가 거의 수직 상승이었어요. 연관 검색어를 봤죠. 한국 웨딩홀, 서울 웨딩 촬영, 한국 웨딩 비용, 한국 웨딩 스튜디오 추천.
구체적인 검색어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마케팅 분석 회사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데이터 어떻게 보세요? 담당자는 화면을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어요. 나카무라 기자님,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 정도 상승 곡선은 아이폰 출시 때나 봤어요. 그 정도예요? 네.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예요. 기존 일본 웨딩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었죠. SNS 인플루언서들도 움직였어요. 팔로워 10만 명 이상의 일본 인플루언서 2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15명이 한국 웨딩 관련 콘텐츠를 올렸어요. 특히 눈에 띈 건 유명 모델의 게시물이었죠. 다음 달 한국 가요. 웨딩 촬영 예약했어요. 너무 설레요. 이 게시물의 좋아요가 50만 개 넘게 달렸습니다. 댓글은 2만 개였어요. 저는 그 모델에게 DM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답장이 왔죠. 나카무라 기자님, 전화 통화 가능할까요? 통화를 했어요.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기대돼요. 포트폴리오 봤는데 완전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안 찍어봤어요? 찍어봤죠. 근데 뭔가 아쉬웠어요. 제가 원하는 무드가 안 나왔거든요. 한국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확신해요. 제 친구가 먼저 다녀왔는데 사진 보고 바로 예약했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입소문의 힘이었어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주변에 추천하고 그게 또 확산되는 구조였죠. 저는 웨딩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사했습니다. 가장 큰 커뮤니티에 들어갔어요. 회원 수 30만 명이었죠. 게시판을 봤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올라온 게시글 중 40%가 한국 웨딩 관련이었어요. 질문, 후기, 정보 공유, 스튜디오 추천까지. 한 게시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웨딩 촬영 다녀왔어요. 후기 남겨요. 댓글이 300개 넘게 달렸어요. 저는 하나하나 읽었죠. 부럽다. 나도 가고 싶어. 사진 보니까 진짜 다르네요. 비용 얼마 들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 5만 건, 검색량 1200% 증가, 커뮤니티 게시글 40%. 이 모든 숫자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식 웨딩은 이제 일본에서 독립된 카테고리가 됐습니다.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의 장르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장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사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문화는 숫자로 증명된다고요.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라도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시적 유행에 그칠 수 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실행 단계였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씨의 SNS에 댓글이 매일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저는 어씨에게 다시 연락했죠. 요즘 어떠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신이 없어요. 매일 DM이 수십 통씩 와요.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디서 찍었냐? 얼마 들었냐? 어떻게 예약했냐? 다 답해주세요. 처음엔 했는데 이젠 불가능해요. 양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녀에게 대표적인 질문들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리스트가 왔어요. 스튜디오 이름과 연락처, 총 비용, 일본어 소통 가능 여부, 예약 방법, 촬영 소요 시간, 드레스 렌탈 포함 여부. 모두 구체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추상적인 관심이 아니었어요. 실제 계획을 세우는 단계였죠. 저는 서울의 웨딩 스튜디오 3곳에 연락했습니다. 일본인 고객 증가에 대해 물어봤어요. 첫 번째 스튜디오 대표가 말했습니다. 완전 폭발적이에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일본인 예약이 한 달에 2~3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2~3건씩 문의가 와요. 대응 가능해요? 솔직히 힘들어요. 일본어 가능한 스태프를 급하게 뽑고 있어요. 통역사도 고용했고요. 두 번째 스튜디오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아예 일본인 전용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숙박, 교통, 헤어 메이크업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반응이 어때요? 예약이 3개월치가 꽉 찼어요. 지금 문의하면 4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세 번째 스튜디오 실장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는 일본 시장을 타깃으로 마케팅팀을 새로 꾸렸어요. 일본어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고요. 투자 대비 효과가 있나요? 당연하죠. ROI가 엄청나요. 일본 고객들은 프리미엄 패키지를 선호하거든요. 객단가가 높아요. 저는 도쿄로 돌아와 일본인 신부들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촬영한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신부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솔직히 비쌌어요. 일본에서 하는 것보다 2배 가까이 들었죠. 후회하진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더 쓸 걸 그랬어요. 사진 보면 알아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신부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약혼자와 함께 왔더군요. 저희는 결혼식을 일본에서 했지만 사진만 한국에서 찍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양쪽 다 경험하고 싶었어요. 일본식 격식과 한국식 감성을요. 약혼자가 거들었습니다.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왜 굳이 한국까지 가냐고. 근데 사진 받고 나서 알았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세 번째 신부는 독특했어요. 결혼 예정이 아니었거든요. 아직 약혼도 안 했어요. 근데 미리 찍었어요. 왜요? 언젠가 결혼하잖아요. 그때 나이 들어서 후회하기 싫었어요. 지금 가장 예쁠 때 찍고 싶었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결혼과 상관없이 웨딩 사진을 찍는 거였어요. 완전히 새로운 소비 패턴이었죠. 저녁에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어요. 특히 20대, 30대 여성 예약이 급증했죠.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에 문의했습니다. 웨딩 관광 효과가 체감되나요? 담당자는 흥분된 목소리였어요. 엄청나요. 숙박, 식당, 쇼핑까지 연쇄 효과가 있어요. 웨딩 촬영하러 온 커플들이 3박 4일 정도 머물거든요. 경제 효과는요? 정확한 산출은 어렵지만 연간 수백억 원 규모로 추정해요. 저는 기사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건 문화를 넘어 산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산업은 국경을 넘고 있었죠.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일본 업계의 변화를 취재해야 했어요. 긴자의 한 고급 웨딩홀을 찾았습니다. 30년 전통의 유명한 곳이었죠. 총지배인을 만났어요. 요시다 상, 요즘 업계 분위기가 어때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젊은 고객들이 한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대응책은요? 한국 스타일을 도입하고 있어요. 조명 장비를 새로 샀고 플라워 디자이너도 한국에서 연수받게 했죠. 효과가 있나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거예요. 시부야의 웨딩 포토 스튜디오도 방문했습니다. 젊은 대표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저희는 아예 한국 스타일 전문 스튜디오로 전환했어요. 구체적으로 뭘 바꾸셨어요? 조명부터 달라요. 일본은 플랫한 조명을 쓰지만 한국은 입체감을 살리는 조명을 써요. 카메라 세팅도 다르고요. 배우기 어려웠나요? 힘들었죠. 직접 서울 가서 한 달 동안 연수받았어요. 한국 포토그래퍼한테 1대1로 배웠어요. 오사카의 웨딩 플래너 협회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가 한국 웨딩 트렌드 분석이었어요. 강사는 한국에서 15년 일한 일본인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마인드입니다. 일본은 실수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죠. 하지만 한국은 감동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해요. 참석자들이 열심히 메모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나요? 한국 업체와 제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본에서도 똑같이 구현 가능한가요? 강사는 대답했죠. 가능해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기술보다 철학을 먼저 바꿔야 하거든요. 저는 웨딩 드레스 디자이너도 만났습니다. 40대 여성이었어요. 저도 변화를 느껴요. 고객들이 요구하는 드레스 스타일이 달라졌거든요. 어떻게요? 예전엔 클래식하고 단정한 걸 원했어요. 근데 지금은 드라마틱하고 화려한 걸 원해요. 훨씬 더 많은 레이스, 긴 트레인,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요. 한국 스타일이네요. 맞아요. 저도 한국 디자이너들 작품을 연구하고 있어요.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와도 인터뷰했습니다. 메이크업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본은 내추럴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또렷하고 입체적인 메이크업을 원해요. 힘들진 않아요? 처음엔 어색했죠. 근데 고객 반응이 너무 좋아요. 사진 찍었을 때 확실히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저는 취재를 마무리하며 업계 전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저항하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웨딩 전문 잡지 편집장과 다시 만났습니다. 다나카 상, 한 달 전에 만났을 때랑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완전히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방향을 틀었어요. 다음 호 특집이 한국 웨딩이에요. 하와이는요? 여전히 다루겠지만 비중이 줄었어요. 시장이 원하는 걸 줘야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원고를 썼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감회가 새로웠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건 단순한 SNS 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산업을 재편하고 있었죠. 일본 웨딩 업계가 한국 기술을 직수입하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원고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식 웨딩은 이제 일본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건 형식이 아니라 경험이다. 완벽한 기록이 아니라 감동적인 순간이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다. 일본 웨딩 업계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달간의 취재가 끝났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창밖을 봤어요.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한국 웨딩을 검색하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커플이 서울행 티켓을 예약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일본 웨딩 업체가 한국 스타일을 배우고 있겠죠. 문화는 이렇게 흐르는 거였어요. 국경을 넘고 산업을 바꾸고 사람들의 꿈을 바꾸면서요. 저는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서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일이었죠.